되게 좀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저도 되게 기대되는 순간이고, 제 생각에 이때는 요 수준을, 여기가 65K거든요. 65,000달러인데 지금 한국 가격으로는 대략 한 8,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해서 9천만 원 근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벌써 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라고 하면은 금토일 벌써 3일이나 됐네요. 네, 그래도 아직 월화수 3일 더 남았으니까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9월 15일 오후 5시 32분이거든요. 지금 일요일 저녁인데, 네, 비트코인이 좀 어저께만 해도 좀 빠졌다가 지금 좀 오르고 있죠. 네, 오르고 있어서 지금 다시 6만 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번 방송했을 때가 저번에 6만 달러 넘었었던 것 같은데 6만 달러가 다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어요. 차트로 봤을 때 1시간 봉이거든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고점들 연결하고 저점들도 이게 연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네, 삼각수렴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삼각수렴에서 중요한 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계속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갑자기 튀면 안 돼요. 예, 보시면 거래량이 요 거래량보다 뭐 높아진 게 없죠.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게 A파, B, C, D까지 나왔고, 보통 2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거든요. 근데 이게 위아래가 반반이잖아요. 이게 상승형도 아니고 하락세기형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삼각수렴입니다. 이렇게 그냥 딱 삼각수렴일 때에는 반반이에요.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반이고 밑으로 하방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반이고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물론 상방으로 돌파할 거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2파는 여기 바닥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내려갔다가 상방으로 이렇게 돌파하게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한 58,000 정도? 57,000? 네, 57,000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되게 짧게 나올 것 같거든요. 한 요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것 같아요. 피보나치 되돌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한 이쯤 되겠네요. 한 57,000 중반대 정도 찍고 가면 382 찍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시나리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가격대 오면 좀 되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삼각수렴이 나올 때는 돌파할 때 돌파 매매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돌파를 할 때 여기쯤에서 들어가면 되게 좋거든요.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손절하고 위로 가면은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 요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올라가면은 65,000까지 여기 돌파한다고 쳐도 한 59,000 정도니까, 그럼 한 6,000달러 정도 수익이고, 다시 되돌아간다고 치면은 뭐 끼케 한 1,000달러 정도니까 손익비가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연휴 중에 나올 것 같아요. 9월 19일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9월 19일 새벽 3시인데 새벽 3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새벽 2시 반 정도? 네, 요 정도에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약속은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좀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저도 되게 기대되는 순간이고, 제 생각에 이때는 요 수준을, 여기가 65K거든요. 65,000달러인데
65,000달러가 지금 한국 가격으로는 대략 한 8,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해서 9천만 원 근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됐다고 뭐 저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네요. 그래서 요때쯤이면 저는 요 가격대는 돌파하고 한 67K에서 한 68K 정도, 많이 가면 한 70K 근처도 갈 수 있는데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항 한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솟았다가 막상 이 시간이 되면은 이제 호재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시나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제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된다는 뭐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각수렴 패턴이 이렇게 그려지고 조금 빠졌다가 여기에서 한번 저항 맞을 것 같아요. 9월 19일 전에 맞을 것 같거든요. 한 월화수 중에 만약에 상방으로 가면 65K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하방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50대 50이라 그랬잖아요. 하방으로 가면 요건 갱신할 것 같아요. 52K 갱신해서 한 51K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49K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49K에서 51K 그 사이 어딘가쯤 까지 빠졌다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한 10월 초나 10월 달쯤에 한 7만 달러 도전하게 될 것 같고, 제가 기대하듯이 상방으로 만약에 가면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이렇게 하고 상방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저항대 한번 맞고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고, 요 시점이 저는 한 9월 19일쯤으로 보는 거죠. 이쯤이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새벽 3시에 파월 연설하고 뭐 또 하잖아요. FOMC 회의. 제 생각엔 25bp 인하할 것 같은데 요때 변동성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오르다가 막상 발표하고 나면 호재의 파라라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쭈루룩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꽤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3시 이후로는 꽤 많이 빠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그때는 글쎄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현물 비트코인 투자하시려면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석이기도 하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엄청 빠르죠.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금리 인하가 이제 불과 3,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일이 채 안 남았죠. 저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새벽에 방송 오랜만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좀 피곤해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와서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도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금리 인하 될 때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면 좀 흥미진진하거든요. 같이 한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월 연설을 뭐 제가 라이브로 듣거나 뭐 이렇진 않아요. 그냥 차트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얘기도 잠깐 좀 드려볼게요. 이더리움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차트가 별로 안 좋죠. 이더리움 차트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차티스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거의 바닥권이긴 한가 봐요. 2100달러 정도가 좀 저점이긴 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깔아주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작년도 가격이거든요. 그게 좀 아쉽죠. 이더리움은 현재 2023년까지 되돌아갔으니까 되게 많이 되돌아갔죠.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죠. 뭐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으니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요새 이더리움이 자꾸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투자의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수익성은 이더리움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더 낫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을 나타낸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거의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바닥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죠? 이게 2023년이거든요. 2022년부터 시작됐네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빠지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원래는 상승장이 시작하면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르는 게 보통이잖아요. 물론 찐 불장이 오면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차트가 좀 상당히 안 좋으니까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좀 솔라나에 일부 조금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가 차트가 더 좋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톤코인은 완전 죽었었는데 파벨 듀로프 그 CEO죠. 텔레그램 CEO가 붙잡혀가면서 프랑스에서 완전 죽었다가 지금은 좀 반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톤코인도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물론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여기는 사실 반등이 원래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무조건 빠지기만 하는 건 없어요. 네, 어느 정도 빠지고 보시면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네, 보시면 가격은 하락하고 RSI는 올라가고 여기가 되게 좋은 아주 좋은 자리이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도 알트코인이잖아요. 요때는 사실 대부분 좋았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되게 좋은 자리였던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은 대체로 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봉상 상단은 이렇게 자주 뜨지 않으니까.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톤코인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파벨 듀로프도 좀 자유로워지고 텔레그램 규제가 좀 이제 좀 거기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면 톤코인은 와, 얘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요. 뭐 톤코인은 텔레그램 쪽으로 홍보 채널 되게 많이 쓰잖아요. 트위터하고 텔레그램이 양대 산맥인데 커뮤니티를 워낙 짱짱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톤코인을 중심으로 토큰 발행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뭐 햄스터 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게임들이 지난 장에서 2021년 뭐 이때 불장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엑시라던가 마나 그러니까 뭐 디센트럴랜드라고 할게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P2E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P2E 시장이 전부 다 텔레그램 쪽으로 좀 통합되는 느낌이에요. 텔레그램 쪽을 제외하고는 뭐 캐티즌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서비스가 갑자기 멈췄는데 네, 좀 황당하죠. 네, 제가 거금 10,000원을 썼는데 그냥 지네 맘대로 한국에서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되게 기분이 나쁜데 아무튼 뭐 캐티즌 말고라도 햄스터 코인은 9월 26일 날 상장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랑 OKX랑 바이비트 이렇게 3대 대형 거래소죠. 여기에 다 상장이 되더라고요. 햄스터 코인은 돈 주고 사진 마시고요. 게임해서 공짜로 얻는 코인들 있으면 뭐 그냥 땡큐니까 열심히 채굴 하시던 분들은 잊지 말고 에어드랍 란에서 등록하는 거 있거든요. 등록 꼭 하셔서 코인 무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톤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럴 때 사가지고 인생 역전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10배 오르려면 50불 돼야 되잖아요. 지금 톤코인의 시총 한번 볼게요.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톤코인이. 이미 20조 정도 되는데 10배가 올리려면 200조가 돼야 되잖아요. 200조. 지금 보시면 솔라나 시총이 85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솔라나보다도 훨씬 커야 되고 이더리움이 지금 386조거든요. 거의 뭐 이더리움급으로 올라와야 10배를 벌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알트코인 투자해서 한 10배 정도 기대 수익이 있지 않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두세 배, 세네 배, 뭐 이건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되잖아요. 톤코인 같은 코인은 저는 솔직히 제 눈에는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지금 현 시점에 투자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 사면 어때요? 지금 톤코인 사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나중에 불장이 오면 이것보다 오를 수 있죠. 근데 불장이 안 올 수 있잖아요. 특히 알트코인은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알트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네.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불장이 안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비트만 불장이 오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속의 4년이 있잖아요. 이번에 안 오면은 4년 후에는 또 이거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번에 안 오르면 4년 후에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톤코인, 솔라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는 자칫하면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고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상방으로 가면은 얘도 이렇게 같이 오르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 한 7불 정도까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방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가면은 얘는 또 한 번 저점 갱신할 수 있거든요. 4불 초반대까지.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을 만약에 투자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럴 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럴 때나 요럴 때. 알트코인은 이럴 때가 진짜 얼마든지 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한 1.5불, 2불 막 요 정도 있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톤코인이 좀 많이 오르면 한 2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올라가면 30불. 근데 그 이상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20불까지 올랐다가 2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투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내년 말이나 내년 너무 빠르다. 한 2026년쯤에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요 정도 빠지면은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톤코인이 이미 1000개 정도 있어요. 뭐 더 사지 않겠다는 뜻이고 있는 건 가져갈 거예요. 뭐 이게 빠졌을 때도 안 팔았고요. 더 올랐을 때도 더 안 샀습니다. 뭐 그냥 갖고만 있어요. 한 1000개 정도 있으면 저는 뭐 충분한 코인이라 생각해서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내년 중에 뭐 20불 이상 가면은 그때는 다 매도를 할 생각이고 26년에 2불까지 뭐 이렇게 기회를 주면은 그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한 10,000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10,000개 정도 사면은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네. 최대 10,000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솔라나가 2022년이죠. 2022년에 보시면 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8달러. 지금 뭐 많이 올랐을 때 한 21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260달러였던 솔라나가 이렇게 8달러까지 떨어지잖아요. 이게 크립토 윈터에는 엄청 많이 떨어져요. 정말 솔라나건 톤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다 진짜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알트를 조금 사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이런 애매한 시점에 꼴랑 한 200~300% 수익을 바라고 알트 투자하는 건 약간 무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이더리움 보시면 2018년에 142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뭐 알트의 거의 황제 같은 느낌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1420달러. 얘가 몇 불까지 떨어졌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833달러잖아요. 833달러면 대략 한 100만원 좀 넘었겠죠. 100만원 좀 넘었던 가격까지 이때 한 2018년 초에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저가는 8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80달러까지.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한 10만원쯤 되나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잖아요. 마이너스 90%. 이더리움이 되게 좋은 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요럴 때 사면 되죠. 좋은 알트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전에는 살 필요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때 마찬가지였어요. 2021년에 불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쭉 하락이 있었죠. 요때에도 한 4,800달러까지 올랐다가 880달러까지 떨어졌죠. 한 요 정도 됐을 때 그럴 때 매수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진짜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죠. 요 가격에 샀으면 지금도 가격이 되게 좋잖아요. 한 3배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한 2배만 올라도 한 6배 오르는 셈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알트도 역시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비트코인도 요때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비트코인은 안정적이잖아요. 4년 후를 기대할 수도 있고 20년 후를 기대할 수도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설사 안 오른다고 해도 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안 오른다 해도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게 정말 큰 무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점에서 되게 매력이 있죠. 하지만 뭐 이더리움, 솔라나, 톤코인, 뭐 기타 등등 뭐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시는 리플 뭐 이런 거 투자하실 때 지금 현 시점에 알트를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 부분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팩트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를 코인을 찾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한 8천만 원 되니까 저는 지금 가격 대비로 한 3배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기대 수익 그냥 뭐 예를 든 겁니다.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칠게요. 수익률은 200%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현재 한국 가격 얼마죠? 3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한 324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324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된다고 칠게요. 1000만 원. 그러면 324만 원이 1000만 원 된다고 치면 얘도 한 200% 수익이잖아요. 기대 수익이 비슷하다고 쳤을 때 나는 비트코인이 좋나? 이더리움이 좋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합리적 선택을 하자는 뜻이니까 여러분께 뭐 투기심을 조장해 보자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한번 냉정하게 고려를 해보세요. 투자라는 게 위험성 대비해서 수익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위험성이 너무너무 큰데 수익성도 떨어지다 하면 뭐 투자 가치가 별로 없죠. 하지만 위험성은 낮은데 수익성은 좋다.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기준을 비트코인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설사 안 돼도 4년 후를 생각하면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만한 게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웬만한 알트들 뭐 솔라나도 그렇고 톤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보다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다른 알트들 뭐 자발트라고 하죠. 메이저 알트가 아닌 그냥 알트들 뭐 예를 들면 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게 있죠. 투자 추천 아닙니다. 얘네들은 물론 얘네들보다 기대 수익률이 200%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뭐 기대 수익률이 막 500%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는 뜻은 위험성도 되게 크다는 뜻이에요. 얘네가 기대 수익이 500%란 얘기는 언제든지 5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다. 마이너스 80%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뭐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 비중이 높으면 코인 투자할 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마 지금 제 지금 방송에 라이브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알트 비중이 높아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도 1억에 샀으면 지금 마이너스 20%니까 고통받고 있죠. 네. 하지만 알트코인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온도 파이낸스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와, 862원.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이런 게 좀 무서워요. 하락장이 오면 진짜 이 바닥이 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온도 파이낸스가 한 1달러 안팎은 계속 지켰거든요. 한 1,400원 안팎은. 근데 어느 순간 또 반토막 나잖아요. 몇 퍼센트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알트가 이런 게 진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비트는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안정성을 생각해서 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그래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플러스가 있고 마감이 됐죠. 네, 현물 ETF입니다. 미국의 현물 ETF인데 그래도 유입이 꽤 많이 들어오고 마무리가 됐어요. 이 영향이 오늘까지 가겠죠.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뭐 추석 연휴라서 장이 안 열리지만 미국은 다시 장이 열리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나스닥에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면 오히려 제 생각에 금리 인하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하락으로 반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시점입니다. 뭐 제 기준에 지금 나스닥 분위기 너무 좋죠. 며칠 연속 상승이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동안 연속으로 일주일 내내 올랐네요. 월, 화, 수, 목, 금 쭉 올랐거든요. 이 분위기가 월, 화, 수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목요일 날 하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네의 날짜로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올랐다가 쭉 빠질 것 같아요. 월화는 오를 것 같고 그게 비트코인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나스닥이 18,000은 돌파할 것 같아요. 여기 저항대에 물려 있잖아요. 근데 18,000 살짝 뚫고 빠질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월 18일인 거죠. 미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목요일 새벽 3시인데 미국은 9월 18일이에요. 요때 18,000 다시 찍고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좀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한 10월 가까이 되겠죠. 빠르면 9월 말에도 가능한데 10월 달에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으러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뭐 나스닥 지수에는 요즘에 투자하고 있진 않은데 비트코인 투자보다 더 좋아 보이진 않아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어요. 나스닥도 10월 달엔 되게 좋은 그림으로 갈 것 같고 비트코인도 비슷한 추세로 좀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잭슨홀 미팅 이후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좀 동조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커플링이라고 하죠. 같은 방향으로 상관계수가 좀 높아졌습니다. 나스닥하고. 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광고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 가면은 초보분들을 위한 코인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네, 중수나 고수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 강의는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해서 라이브 강의로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수강료는 전국 최저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 초보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이랑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이 15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첫 수업이네요. 요때 2주간 코인 생기초 수업하고 그리고 끝나고 10월 11일, 18일 때 또 지갑 관련해서 월렛 강의를 좀 할 거고요. 또 비트코인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트레이딩 관련한 교육 강의를 3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건 정말 완전 생기초 강의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안다, 투자도 좀 할 줄 안다, 해외 거래소도 난 잘 다룬다 하시는 분은 굳이 수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미 대선 폴리마켓의 예측 현황 한번 볼게요.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게 좋으니까 아직 여전히 카말라 해리스가 좀 앞서 있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폴리마켓은 얘네들이 비슷하면 트럼프가 높게 나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1% 높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한 3, 4% 이상 앞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합주를 좀 보면 펜실베니아는 좀 너무 붙었네요. 트럼프가 좀 우세했었는데 위스콘신도 여전히 해리스가 좀 우세한 것 같고 그래도 경합주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그래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퓰라 보트 위너 그러니까 해리스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76대 24면은 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죠.
아무튼 박빙이긴 한데 해리스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은 방송을 못할 것 같고 화요일 수요일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